사기꾼들은 중독인 것 같아요. 편집 단계에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것이 1199회 담당 PD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면은 왜 쓰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상을 털어갖고 실제 생활에서 좀 괴롭히는 짓들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제가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긴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가면을 쓰고 인터뷰를 응하시는 건가요? 네. 뭐 음성 면조라도 좀 해드릴까요? 음성 면접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성 면조 빼고 네.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룬 그놈이라고 하는 사기 조직의 어떤 수법 자체는 신분증 위조, 다음에 사업적 등록증 위조,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이제 이런 몇 가지의 시그니처들이 있었는데 골프, 옷가게, 카페 외에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기꾼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조 팀들에게 뭔가 일을 배워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사기를 치는 범죄를 보고서 모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사기꾼 집단이 또 있는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피싱 수법을 활용하는 큰 조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결제를 유도를 하면서 초록색 포털 사이트 로그인 창이 새로 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을 하면은 그 정보가 고스란히 그런 사기 조직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N 포털 사이트 페이라고 그런 걸 딱 눌렀을 때 보면은 예금주가 이상하게 한국 이름이 아니라 중국 이름으로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싱 조직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루기는 저희가 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그놈 수법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수법은 또 이제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번호를 인터넷 전화로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그 인터넷 전화를 쓰이는 IP 같은 것들도 많이 우회가 된 IP들이 많아갖고 추적하기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 IP 추적이나 전화번호 추적 같은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규모가 큰 사이버 테러 범죄인 경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역추적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가장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담당 수사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셨어요. 지인을 통해서 듣고 계셨는데, 그렇게 알고만 있다가 실제로 이제 제주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하나 들어와서 그거를 계기로 파면서 수사를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크게 다루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방송에서는 추적을 해서 내보내는 편인데, 통장을 보낸 사람들도 동시에 4단계 정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자기한테 사기 피해 금액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재택 알바를 하시는 분에게 보내고, 이 사람이 또 재택 알바를 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최소 한 3-4단계 정도가 이미 돈 세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에는 그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 또 따로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곳은 그 가상화폐로 그걸 환전을 해주는 또 업체라든지 조직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세한 사실 확인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오래된 일이기도 했고,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기억이 난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완벽하게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하는 팩트체크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사진 속 주인공에 대한 수사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왔던 제보,
방송에도 잠깐 공개가 됐지만 그놈 사기 조직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의 어떤 제보 내용이 실제로는 꽤나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 좀 힘든 어떤 정보들이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혹시 이게 진짜 그 선량한 제보자가 아니라 과연 얘네가 어디까지 취재를 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좀 간보려고 보낸 허위 제보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경찰이랑의 어떤 대조 작업을 통해서 그 제보가 굉장히 유의미한 제보라는 거는 경찰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거의 취재가 끝나갈 때쯤에 저희 편집 단계에서 제주지방경찰청하고 그 제보자를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이제 연락이 온 것이 이 제보는 맞는 제보인 것 같다. 자,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많이 유의미한 정보들이 있었고 방송에는 공개하지 못했지만 어떤 지역 꽤 진일보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모든 사기 범죄가 그렇듯이 일단 그 사기 범죄자가 잡혔을 때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으면 보상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사기꾼들이 이미 다 돈을 쓰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사 고소만으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형량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특경법이라고 적용이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수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더 크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건수가 다 작기 때문에 그 형량이 적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라든지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방경찰청들 단위에서는 그놈이라고 하는 동일 범죄자를 산정을 해서 피해액들을 다 수합을 해갖고 그 형량을 최대한으로 부과할 수 있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사기꾼들은 이게 중독인 것 같아요. 일반 선량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버는 돈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방식으로 돈을 크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과연 사기의 어떤 형량이 세진다고 해서 그만두게 될까? 진짜 형량이 무슨 몇십 년 단위로 세지지 않는 이상 근절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더 다른 방식으로 예방과 보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피해자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중고거래 하는 당사자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싫었어요. 왜냐면 다른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안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기 범죄라는 게 계속 나날이 진화하고 수법들도 계속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의 보안이 그 모든 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물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입금하시거나 하실 때 그 계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는 게 좋네. 직거래를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그놈들 수법 같은 경우에도 직거래를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직거래를 하자고 유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결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매장이 터무니없이 먼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직거래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다른 사람의 연락이 왔는데 차라리 이 사람한테 만나서 팔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이제 입금을 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기를 한 스태프들이 올린 어떤 그놈의 사기 수법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거래를 하자 그래서 만나자고 해요. 실제로 구매자가 이제 직거래를 하러 가면은 이 판매자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거래가 불발되게 만드는. 그것도 악의적이네요. 그것도 악의적이죠. 시간과 어떤 이동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낭비하게 만드는. 얘네 그것도 아마 뭐 일종의 장난이나 놀이처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지금 이 편을 통해서 그놈들의 실체를 더 정확히 알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경찰에서 지금 수사에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놈 조직을 이제 실제로 검거하거나 하게 될 때 후속 방송의 어떤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저희도 꼭 그놈의 얼굴을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얼굴 벗고 나오시는 건가요? 그때는 벗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